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어서 전화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지금 사실 원구성 협상 참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제안한 것에 대해서 여당이 꼼수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렇게 좀 다투는 모습 보이게 되어서 예. 그리고 또 법정 시간 내에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렸는데 이렇게 난항의 난항을 거듭하게 되고 자기의 각자의 주장만 하게 되어서 되게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스럽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종재 대변인 말씀 쭉 잘 들었어요. 네네. 제가 서울시 부시장할 때 서울시 의원이셨고 되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네. 근데 조금 과거와는 다른 말씀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들이 들고요. 예.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면 저는 뭐 당연히 어떤 수정 제안들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그렇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예. 그 협상의 당사자가 얘기한 건데 그걸 꼼수라고 하고 네네. 시혜를 베풀듯이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네. 정말 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요. 정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이 당의 몫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통 큰 양보하듯이 하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각자의 주장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회의장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연히 원내 일당이 하는 것이고 예.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야당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례를 자기의 그 유리한 몫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저는 상당한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반 민주주의 원칙이 준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총선에서 국민들은 매섭게 새누리당이 오만한 국정 운영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총선 민의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저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걸 보면 네. 여전히 과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일당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관례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하기 다름이 따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표로 하자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아까 이 대변인께서 야합 이렇게 말씀을 주시대요. 네. 야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뜻,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뒤엎고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세력 간의 연합을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당이 워낙 응답하지 않고 입장을 자주 바꾸니까 예. 야당끼리라도 모여서 이러저런 의견들을 교환해 본 겁니다. 예. 의견들을 교환한 것일 뿐 그것을 실행에 옮기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의견을 모으는 것까지 이 집권 여당의 허가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냐?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정당의 네. 자유로운 의사 진행 과정이고요. 예. 전혀 현실화되거나 행동이 옮겨진 것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합이라고 얘기하고 사과하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 청문회라든가 이제 야3당의 합의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수적으로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원내 과반수를 차지를 하셨을 때 얼마나 수로 야당을 압박하셨습니까? 불과 이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가시화시킨 것도 아닌데 약간의 어찌 보면 야당의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자율투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걸 가지고 수로 겁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동안의 행동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고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한 가지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구성 협상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네.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어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께서 예. 기자 간담회 속에서 말씀을 주셨죠.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있고 당연히 상의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면 말씀 속에서 그냥
실수로 흘러나오신 것인 간에 대단히 좀 놀랐어요. 어떻게 예. 그런 말씀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관계가 관계 대등성이 확보되는 이게 평등한 관계라면 저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 속에서 청와대의 오다를 받는다는 이런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예. 스스로의 어떤 이 과정들을 자인하고 자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의심하고만 있었는데 원내 수석 부대표의 입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고 그러면 확인해줬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진척되지 않는 이유가 그리고 예전에는 상당한 수준에서 원칙적인 부분들도 국회의장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예결, 운영, 법사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적절한 배분들이 이루어졌는 데 대해서 원칙적인 대강의 합의들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틀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당연히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예. 국민들이면 다 그런 상상을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지각 개원 우려가 뭐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커지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국민들 더 이상 걱정을 시켜드리지 말고 정치권의 논리는 있습니다만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3당이 동시에 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예. 6월 7일 날 10시에 본회의를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가 김도읍 대표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네. 도대체 속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만나서 주말 기간이라도 날을 새서 협상하고 상의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정상적인 개원을 염원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 전제들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또 다른 이렇게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을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협상적으로 나와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최선을 고맙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연결을 해봤고요.